우리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하는데 그러면은 공익법인이 뭐고 비영리법인이 뭔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익법인이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고 또 협의의 공익법인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범위를 좀 넓게 봐요. 자, 과거에는 협의의 공익법인은 이 공익법인법에 설립된 공익법인만 공익법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만 공익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이제 협의의 개념이고, 근데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본다 했죠. 그냥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데들은 공익법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법 목적이에요. 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죠. 세법에서는 이번 증여세를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뭐 금전이나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은 세금을 누가 내요? 받은 사람이 내요. 돈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죠. 그럼 이전하면은 그 재산을 받은 공익법인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돼요. 국가에 납부해야 돼요. 근데 세법이 혜택을 줬죠. 그 돈을 받아서 공익사업에 쓴다. 쓰기 때문에 국가를 우리가 대행한다 그랬잖아요. 공익법인이. 그런데 굳이 세금을 또 부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면제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세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냥 좋은 사업 한다고 다 공익법인이 아니에요. 세법에서 열거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법인들만 공익법인이에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법 용어로는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데,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단체들만 공익법인이에요. 자, 근데 2018년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죠. 21년 내년부터는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도 세법에서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혜택이 하나도 없다 했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옛날에 장학재단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익법에서 설립된 공익법인은 이제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개정이라고 봐요. 이 법이 얼마나 까다롭고 규제와 감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봐요.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출연, 기부, 도대체 뭔가?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옥수수와 강냉이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용어예요. 비슷한 용어인데 세법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죠. 출연은 사전적 용어는 금품을 내어 도와줌. 그 다음에 법률 용어로 어떤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무상으로 무언가를 준다는 거예요. 기부도 물건을 좀 의지하거나 부탁함. 보통 출연이라는 단어는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기부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부는 법인세법에 사용되는 용어로 무상으로 재산을 공익법인에 이전한다는 의미예요. 기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유사한 개념을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해요. 두 개의 개념이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법마다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광의의 공익법인과 협의의 공익법인 개념을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들이 당연 공익법인에서 사라졌다 했죠.
여기 보시면은 개정 전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빨간색 부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공익법인은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됐어요. 여기 다 열거가 돼 있죠. 위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당연 공익법인이에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근데 개정되고 난 뒤에는 여기 5호 여기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 문화도 삭제가 됐어요. 공중위생 환경보호도 삭제가 됐어요. 이런 데들도 다 그러면은 5, 6, 7에 기존에 있던 데는 어디로 가냐 하냐면은 9번이 있죠. 9번, 9호. 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이제 국세청 통해서 이제 국세청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고 거기에 관리 감독 받아라는 거예요. 이유는 주무관청이 관리 잘 안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삭제된 5, 6, 7에 있는 데들은 2021년부터는 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하시고자 하는 기관들은 이제 올해부터 설립하는 기관들은 모두가 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이나 뭐 학교나 종교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요거 있죠. 10호. 요거 삭제됐거든요. 이거 따라가 보면은 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뭐 별표 6의 3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규정하는 기부금단체인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는데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자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예요.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개정세법이 즉시 반영이 되죠. 무료입니다. 세무서 가서 달라고 하면 한 권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PDF 파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핵심 세법을 간략하게 잘 정리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익법이나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설립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네, 공익법인 세무의 거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혼자 보시기 어려운데 저희 협회에서 이제 영상 강의 제작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실무자 처음 할 때 이 책 봤거든요. 물론 처음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렵긴 한데 꼭 그래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구인데 기존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한 법률에 따라 적용받는 공익법인과 민법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다 생략하고 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따른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일부 유형에 해당했다. 그래서 자 이게 협의의 공익법인, 이게 광의의 공익법인이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 설립하면은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이제 19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만 공익법인이 된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 공익법인법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만 이제 공익법인이고 2021년부터는 똑같이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희 이제 협회 교육 여러 번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올해 신청하라 그랬죠. 올해 신청하면은 주무관청 추천을 받고요. 최초 지정받을 때 기간 6년이 돼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요건들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내년에 신청하면은 국세청에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최초 지정기간은 6년이 아닌 3년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 요건들, 또 대표자 확인서도 내야 되고 여러 복잡한 요건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 올해 무조건 신청하세요.